네, 한번 해보고. 트리플 스코어나.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뭐 3-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저배율에서 늘 내가 얘기했지만 저배율에서 이 병변의 어떤 특징을 먼저 한번 보고 각각의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또 그런 차이가 나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저배율에서 이 전체를 보면은 약간 컬러가 다를 때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보라색 컬러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저배율에서 뭐 디테일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확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레드 컬러에 가까운 이런 부위가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약간 이렇게 보라색 계통이, 그리고 약간 뭔가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런 것만 일단 한번 보고, 그러면 이 붉은 것하고 이렇게 퍼플 컬러로 보이는 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퍼플 컬러로 보였던 에리어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 퍼플 컬러의 어떤 에리어에 에리어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레디시하게 보이는 이런 부위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는 약간 좀 보라색 계통, 센터는 약간 레드 컬러거나 조금 더 페일해 보이는 이런 부위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부위를 가장자리에 조금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였던 부위 중에 하나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크게 이제 혈관 구조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월이 얇고 루멘이 월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이게 포탈 베인이거든요. 포탈 베인 이런 구조가 있고, 여기는 그 옆에는 루멘은 크기는 조금 더 작지만 루멘이 이거보다 좀 덜 커져 있는, 요거는 헤파틱 아터리의 어떤 브랜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덕트 모양으로 있는 이 구조는 바엘 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있는 걸 우리가 포탈 트리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을 한번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더 붉게 보였던 부위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붉게 보였던 이런 구조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혈관 하나가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다 센트럴 베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아까 한 구조 안에 뭐 이게 두 개, 세 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섹션이 되면서 여러 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센트럴 베인.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센트럴 베인이라고 하는 요 구조 부위가 주로 붉게 염색이 되거나 아니면 세포가 많이 죽어 있는 양상이고, 바깥쪽에 우리가 약간 좀 보라색으로 보였던 거는 주로 포탈 트리아드가 있는 이런 부위가 되겠는데, 여기는 조금 더 세포가 살아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이 포탈 트리아드가 있는 이 부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드라이크하게 레드먼트를 하고 있는 헤파토사이트의 로듈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각각의 이제 자기 인접한 세포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헤파틱 셀 가장자리는 이제 우리가 사이노소이드에서 혈관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간이라고 하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포털 트리아드에 가까운 이런 부위는 비교적 세포가 살아있는 구조고, 센트럴 베인 쪽은 세포 자체가 많이 죽어서 정상적인 셀 구조를 관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안에 이제 RBC가 가득 모여 있는 이런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야 돼. 크로닉 패시브 컨제션. 그러니까 간에 뭔가 그러니까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이제 라이트 하트에 어떤 페일리어가 있으면은 센트럴 베인,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 RBC 이런 쪽으로 쭉 연결되는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혈액 전체가 이제 센트럴 베인 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센트럴 베인 주변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의 장기가 그러니까 노출되다 보니까 세포가 공급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세포가 줄어서 셀 로스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크로닉 패시브 컨제션의 어떤 피지컬로지 피처가 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컨디션에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우리가 간의 구조가 일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를 통해서 간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센트럴 베인 쪽에 컨제션이 아주 심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트 사이드 하트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3-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티슈가 몇 개가 아주 조각조각이 나서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위에를 이렇게 뭔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기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면 훨씬 그 장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라이닝하고 있는 상피를 먼저 한번 보면 상피가 우리가 스테모스 에피셀리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이 여러 가지고 특히 맨 위쪽에 이렇게 케라틴을 만든다는 거는 스테모스 에피셀리움 중에서 외기랑 정말 그 바깥쪽 어떤 우리 환경이랑 직접적으로 다 닿는 그런 부위가 많습니다. 보통 스킨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은 그냥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 노출된 스킨인지 아니면 조금 더 스페시픽한 사이트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멜라닌 색소의 함량이 어떤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케라틴을 만드는 스퀴머스 에피셀리움이 있는데 유독 예자 레이어에 케라틴의 어떤 함량이 많다. 그러면은 주로 페리니움 근처의 티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무스 쪽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교식을 얻은 것은 스킨, 에이무스 스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저변에서 이렇게 붉게 염색이 되는 이런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보면 되겠고 공태를 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붉게 보이는 병변 이외에도 이렇게 안에 RBC가 이렇게 차 있고 월이 얇은 거로 봐서 이거는 정맥인 것 같아요. 정맥인데 상당히 좀 늘어나 있고 짜부러져 있으니까 이게 늘어난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맥이 이렇게 좀 늘어나 있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소리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정맥으로 보이는데 안에 RBC가 있고 월이 얇기 때문에 이제 정맥으로 보이는 이런 혈관인데 혈관벽이 이렇게 붙어서 뭔가 피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스롬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몰템 그 블러드 클러시랑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스로무스라고 하는 거는 혈관벽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정맥이고 그래서 에이무스 부분의 정맥이 상당히 다일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많은 포션에 혈관 안에 보면은 혈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소개는 뭐냐면은 혈전이 형성된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피 덩어리니까 그냥 빨갛게만 보일 수 있을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피 덩어리 안으로 뭔가 하얀색의
뭐 셀 같은 것이 막 자라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 혈관의 엔도세리얼 셀이나 아니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 아니면 스무스 머슬 셀이 이 혈전 안으로 자라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오가니제이션, 기질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질화가 되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아니면 스무스 머슬 셀이 컨트랙션 하면서 스럼브스를 훨씬 날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질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혈전의 모습이고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치질이라고 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모로이드가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어도 2차적으로 올 수 있지만 변비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렉탈 그 정맥 쪽에 프레셔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헤모로이드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실 거는 이제 표면의 상피로 이게 어쨌든 A누수 쪽에 히리니움의 어떤 상피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43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기 때문에 뭐가 병변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땡그랗게 떨어지는 것 같은 요런 될 수 있죠. 요거 자체가 테스티스. 테스티스는 그 파렌카임이 있고 맨 가장 자리에 이렇게 특히 알비니아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테스티스 파렌카임이고 이쪽은 아마 스크로탈 티슈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테스티스 주변에 블러드 베셀 다란 스퍼마틱 코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다일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데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소프티슈가 있는 거죠. 혈관이 여기서는 다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테스티스가 스퍼마틱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꼬여버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특히 정맥이 이제 많이가 다일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컨제션이 돼서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테스티스 파렌카임은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테스티스 파렌카임이 무슨 구조로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테스티스를 이루고 있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남아있고 실제적으로는 다 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티스 파렌카임이 스퍼마틱 코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테스티스나 아니면 오발이나 이런 거는 정맥 아웃플러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꼬여버리면은 아터리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정맥을 통해서 나가지는 못하니까 아주 빨갛게 헤모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은 임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레드 임박이 온 것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이게 테스티스라는 것을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테스티스의 어떤 노멀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은 이제 그 혈액의 어떤 인터럽션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코아귤라티브 이스케미아가 온 네크로시스가 온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티스의 정상 구조를 한번 보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장기가